12운성의 묘예요.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할 텐데요. 이제 묘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태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자, 오늘은 이제 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묘. 우리가 상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신의 영역이지만 하학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죽은 사람 시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묘는 절처봉생의 절서부터 쭉 마지막 단계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 쇠하면 병들고 병들면 죽고 죽으면 묘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절로 들어가는 진짜로 끝 허무지상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자, 이 묘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우리가 죽은 시체가 담긴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셨듯이 이 죽음을 놓게 되면은, 살을 놓게 되면은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살을 놓는 사람이 가보, 그 다음에 을해, 그 다음에 경자, 그 다음에 신사 이렇게 얘기했다랍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묘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왜? 이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뭐 달리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로 생각의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침잠이에요. 침잠이고, 그 다음에 나는 나야라고선 나를 지키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 또는 아집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일제 묘를 놓은 사람은 전부 이렇게 침잠하고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일단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2운성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 관점을 놓치지 말아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관점이 육친의 관점, 두 번째가 심리 관점, 세 번째가 사회적 관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공부한다면 건강의 관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육친, 심리,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가 논해 볼 것 같으면, 자, 제일 처음에 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고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사고는 진, 술, 축, 미가 있는데, 일지가 진술, 축미에 놓여 있다고 얘기하면은 무조건 12신살의 영역에서는 화계, 묘를 놨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진이다 라고 한다면 이분은 무조건 12신살로 보게 되면은 거지장화해서 신자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신자진이 있으니까 여기는 지장화해서 화개살이 될 거니까, 이 화개살은 달리 얘기해서 12운성에서는 묘라고 얘기한다. 왜? 우리는 보니까 이 경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달리 얘기해서 신자진이지만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경진은 묘를 놓고, 묘를 놓으면 무조건 제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장 놓으니까. 그러면 경신, 건, 신자진 맞죠? 그 다음에 건사, 양. 경진은 경축이 묘고, 경진은 양이네요. 경진 양이네요. 자, 건사 양으로다가 이렇게 양을 놓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거 자체가 12신살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화계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화계를 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무조건 일제 12운성에는 양이 되든 쇠가 되든 반환이 되든 그 다음에 월살이 되든 화계가 되든 전부 다 이 자체를 우리는 묘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고의 영역이자 묘는 무조건 진술 충미에 들어오게 되는데,
진술 충미를 놓은 사람은 전부 다 그러면은 생각하고 침잠하고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을 거냐? 뭐 사실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12신살에서 당연히 12신살은 누구나 전부 다가 묘예요. 화계고. 그런데 화계인데 12운성에서 묘를 깔고 있는 것은 예를 들자면 병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12운성에서 그 자체가 뭐예요? 묘예요. 묘면서 12신살에서 얘기하는 화계를 놨더라. 그래서 화계와 묘를 동시에 놓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생각, 침착, 고집, 아집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 그럼 묘가 있으면 전부 다 저렇게 생각이 있고, 자기 생각에 침잠이 돼 있고,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을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둘째 치더라도, 먼저 육친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육친은 기본적으로, 이걸 한번 제가 지워볼게요. 자, 지우고 다시 설명드립니다. 육친이 있어가지고 내가 진술 충미에 12운성에 묘를 놨다라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성, 남명의 입장에서는 재성, 특히 여명은 식상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관성도 됩니다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전부 다 묘에 들어가 있다라고 육친이 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육친의 관점에 있어서는 흉으로 놓이기가 쉽다고요. 근데 그 흉이 반드시 죽어있는 사람을 얘기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하고 어때요? 정이 어때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야. 무정지상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진술충미를 놨다라고 한다면 나의 배우자하고의 관계는 유정이 아니라 무정에 들어가기 쉬워요. 이게 육신의 관점에서 보는 사고의 침잠이에요. 이건 거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경진이고 어떤 사람이 이 경진은 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개미를 놓고 묘를 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12신살에서는 전부 다 화계를 놨지만 12운속에서는 한쪽은 양을 놓고 한쪽은 묘를 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묘를 놨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기토가 보면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이 쉽게 말해서 기미가 여기 오면 관대에 놓여 있으면서 묘에 들어와 있는 것과 여기에 보면은 나를 보니까 진을계 보니까 여기는 화가 없어요. 관이 그렇죠? 어찌만 인종에 들어오게 된다면 병진 관대를 놓고 양을 놓는단 말이에요. 두 가지는 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요 없던 이 관이 인종을 내서 양의 고에 들어오는 거나 내 밑에 자자광고로서 깔고선 묘에 들어오는 거나 상황은 어때요? 관이 고에 놓이기는 매 한 가지야. 매 한 가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관내가 묘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양보다는 훨씬 경우의 수에 있어서는 개미 쪽이 어느 쪽이 더 오래 갈까 한다면 이쪽은 조금 오래 갈 수 있지만은 이쪽은 어때요? 처음부터 부딪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양과 묘의 차이는 미묘하지만 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관대를 묘 속에다가 옷을 입혀서 넣어놨기 때문에 결혼할 때는 멋진 부부관계가 유지되어 있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스스로 침잠의 길을 배우자가 들어가는 꼴이기 때문에 여기에 양은 싫어도 좋아도 내가 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진이 됐든 미가 됐든 양이 됐든 묘가 됐든 전부 다 사고지요. 그 속에 관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 틀림없어요. 이걸 우리가 관고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술충미를 놨으면은 육친의 관점에서는 어느 쪽도
흉화로 들어가기가 쉽더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진술충미는 이 월화천반 사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런 의미를 가져요. 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는 창고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저장하다고 하는 저장 창고의 의미예요. 장의 의미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대장성 오고라쇼를 우리나라 재정경제부로 쓰듯이 어떤 것을 수납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무언가를 모으고 아끼고 하자 하는 아나바다가 굉장히 많아요. 아끼고 나눠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묘를 깔았다고 한다면 묘도 희변식의 묘지만은 꼭 묘가 아닌 진술충리를 기본적으로 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아주 어떤 사람의 근면성실한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아끼고 무언가를 보관하고 관리해서 감추려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술충리를 놓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예요. 진술충리가 많아요. 일지에 진술충리 놓은 사람들이 남녀 공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관련해서 아니면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꼭 이 수납과 관련해서 보관과 관련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를 여러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축 심리가 대단히 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저축 심리는 좋게 해서 그렇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어때요? 좀 짜. 그 다음에 또 더 나쁘게 얘기하면 구두쇠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술충리를 놓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베푼 것만큼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많고, 그래서 그게 굳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지에 목욕을 놨다라든가 아니면 제왕을 놨다라든가 하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어떤 재물을 바라보는 심리가 대단히 틀려. 왜? 묘는 근본적으로 이 고에다가 모으고 아끼고 무조건 갖다가 점여놔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재물 욕심도 그래서 부자가 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일단 심리적으로는 대단히 아끼고 저축하는 심리가 강한 사람들. 그래서 실제 말이죠. 이 저 고를 놓은 사람들은요, 맛있게 식구끼리도 이렇게 저녁을 먹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먹을 땐 좋은데 돈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 들어와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고를 놓은 사람들의 심리인데, 어쨌든 뭐 가족한테까지 그러겠습니까만은 하여튼 그런 심리가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3번 사회성으로 본다면요, 이 사회성, 이 묘는 근본적으로 은폐가 있어요. 무언가를 감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가진 것에 대한 자기 욕망이 많고 출세 심리가 대단히 강하지만 비밀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잘 드러내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묘를 놓은 사람들이 출세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강하면서도 한편으로서 자기를 아주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대인관계에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호불호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아주 분명히 가리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연속의 묘, 진술충미를 놓으면 성격 자체가 우리가 이거를 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붕충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고는 전부 다 토가 모였기 때문에 인신사의 자오묘유처럼 오행이 모인 것이 아니라 토가 모였기 때문에, 물론 근본은 전부 다 틀려요. 그렇죠? 그렇지만 토 자체가 한꺼번에 모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세지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토는 하나의 어떤 것에 딱 우리가 생각이 굳히면은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 심리가 대단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대단히 사람이 진중하고 점잖고 신의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기만의 그 고집 아집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보수성이 강하다고 한다면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묘는 12운성과 12신살은 부르는 관점이 12신살에서는 이거를 화계 이렇게 얘기해. 거지장하니까 화계 그래. 화려한 것을 덮어버리는 것 이렇게 해서 화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2운성에서는 그대로 묘 이런단 말이에요. 묘 진짜 묘동제 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2운성에 놓여있는 묘는 화토수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병술이 이렇게 놓인다고 한다면 자, 병이 딱 되면 총 몇 개라 그랬어요? 보니까 병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은 병태관이 있습니다. 병태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병술, 그 다음에 정축, 그 다음에 무술, 그 다음에 기축, 그 다음에 이렇게 온 것은 화토가 왔으면 6개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수가 올 텐데 임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응? 여기 있어. 여기서 신미 신미 아닌데 이게 참 왜 신이 들어가야 돼? 개가 들어가야지. 그래, 개미가 돼야지. 이게 왜 자꾸 신이 나오냐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병술, 정축, 무술, 기축, 임진, 개미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각각의 특징들이 전부 다 진술, 충미로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진술, 충미, 사구가 원래는 화계라고는 하지만 이 화계가 전부 다 묘는 아니에요. 왜? 여기는 월화천반이랑 월살, 화계살, 천살, 반한살로 나뉘어지지만 12운석의 묘는 기껏해면 6개밖에 없어요. 이 대표적으로 6개의 사람들이 육친에 있어서 침잠의 현상을 보이기 쉽더라. 이렇게 보시고 특히 이 사람들 무술, 병술, 정축, 무술, 기축, 임진, 개미를 우리는 재고, 귀인에 버금가도록 돈을 많이 만지거나 다루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 재고, 귀인은 무조건 진술, 충미를 놓는데 특히 이 병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묘라고 얘기하지만은 조금 이따 비식재 간일이 묘에 들어왔을 때의 특징은 별개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병술은 술 신정무가 들어와 있어요. 신정무가 이 전부 다 묘예요. 여기는요. 일지에 묘가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육친의 관점에서는 흉화가 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식상이니까 식상의 무술이 무토가 수로에 오게 되면 화토동법에서 묘로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병술 입장에서는 반드시 어떻다고요? 자식 한 사람이 아프거나 말썽을 피우겠구나. 근데 요즘은 자식들 많이 놓지도 않아요. 나봐야 한두 명이지만 우리 시대 때만 하더라도 보통 자식이 서너, 다섯, 여섯 명씩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은 특히 이렇게 병수는 무술이 식상이 묘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식상이 어떻다고요? 재성이 정제로 들어와 있으면서 재성이 정제로 들어와 있으면은 합이 들어와 있으면 절대 쉬질 않습니다. 그래서 병술일주들 여러분 보시면은 쉬는 꼴을 못 봐요. 굉장히 성실근면하죠. 그리고 여명의 입장에서 식상을 이 묘 고에다 놓으면 자식 놓고 나서 식상이 상관경관하죠. 그럼 대개 이혼해요. 근데 이혼하지 않는 경우는 대개 지지, 시지 뒤에다가 관을 갖다 놓으면 이혼은 하지 않지만 본인이 집안을 이끌어가게 되는 사주팔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다음에 정축을 보니까 정축은 보니까 축 개신기가 들어와 있네요. 자, 개신기도 보니까
정축 하나는 식상은 묘에 들어오고 기축도 묘에 들어오니까 병술 정축의 일주에서는 자식과 일찍 헤어져야 될 사주팔자. 그러면서 한편으로서는 관이 개축이 관대로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축묘에 관대로 들어있고 이런 경우는 정축의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결혼하잖아요. 자식 놓고 남편이 유야무양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축의 일주들이 대체적으로 홀로 사는 여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돈은 다루는 사람이에요. 왜? 고에 여러분 이 재성을 밑에다 깔잖아요. 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를 깐 사람이고 관을 이렇게 재성을 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홀로 사니까가 가주임에도 불구하고 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인연을 맺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무술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화토동법에서 묘를 놓고 또 술신정무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러네요. 병술은 자식이 묘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비겁 자신이 묘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비겁이 묘에 들어가고 비겁이 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무술일주들은 형제 자매하고의 관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술만큼 고집이 센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술은 아주 평안시에는 평상시에는 그런데 술을 한 잔 먹으면 이 묘를 확 뒤집고 나오기 때문에 거장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시끄럽답니다. 무술의 일주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망, 분노 이런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무술의 일주들은 이렇게 나 동료 친구가 내 곁에 묘에 들어와 있는 형국이라 무술의 일주들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축이라고 하는 것도 묘에 놓여 있습니다만 기축은 축 개신기로 들어와 있네요. 자, 개신기로 들어와 있는데 기축일지도 내가 어떻게 해요? 묘에 들어와 있는 형국들이에요. 자, 내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시면은 기축은 기축 이 밑에 신이 식상으로 들어와 있는데 식상이 뭐예요? 신축의 양에 놓여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기축일주들은 되게 자식을 인연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식하고 인연한다고 하더라도 유산 낙태가 굉장히 있기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기축의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요 식상이 양으로 놓여 있고 내 비겁이 묘에 놓여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양묘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경진의 일주와 더불어서 기축일주들은 육식갑자 중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활인업, 교육업의 대표적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임지를 보니까 임지는 또 묘지만 진을계무가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도 보니까 임진일주도 을이 관대를 놓고 있고 묘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임진일주도 대체적으로 식상이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대 묘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는 자식하고 일찍 인연을 좀 멀리 한다는 거, 원적 학문으로다가 보내지 않으면은 자식이 부모 집에서 함께 잘 이렇게 지내기는 좀 부적절한 단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무토가 또 묘 속에 보면 무지는 또 관대로 놓여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임진일주들이 대개 보면 여명의 식관이 전부 다 관대를 잇고 묘에 들어와 있는 형국이라 임진일주들은 흑룡의 묘를 놓고 식관이 관대로 놓여 있어서 좀 한도 많고 원도 많은 그런 사주팔자들. 그래서 팔자 소관에서 임진일주들은 대단히 출세력도 강하지만 남명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명들은 대체적으로 팔자가 썩 그다지 아름답지 않는 꼬라지로 들어간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특히 이렇게 진을 놨을 경우에
술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진, 특히 해 이렇게 났을 때 요 술의 진사의 라망에 걸리는 대운이 동착되면은 특히 팔자가 아름답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진 일주들은 한많은 팔자들이 참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미 일주들은 미정을기로 이렇게 들어와 있나요? 그러니까 개미 속에, 이 묘 속에 개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집을 이렇게 짓죠. 흙 갖다가. 그렇죠? 그래서 개미는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미는 반드시 묘를 위에다도 이렇게 쌓지만 개미가 묘를 쌓듯이 부동산과 원래부터 관련을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집을 아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대단히 강한데, 이 사람도 보니까 나의 기미가 관대를 잇고 있어요. 이미요. 묘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미 같은 경우는 미가 7살에 놓여있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7살이 요 수생목 식신에 의해서 식신이 제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미 일주들의 남편들이 관록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어떤 쉽게 말해서 공직에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이미 7살에 놓여있고 묘에 이 남편이 어떻게 들어있나요? 관대를 잇고 있죠. 남편이 설령 록을 먹고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남편의 동태는 어때? 결혼하면서 이미 곳 속에 들어가 버리죠. 관대. 그래서 유야무야 무정지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개미의 일주 자신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까요? 내가 묘를 놓은 가운데 이 수가 화를 보거나 이 임진은 화를 못 봐요. 그쵸? 화를 못 봐. 근데 이 기축은 수를 보지요. 그 다음에 이 토는, 무술은 수를 못 봐요. 정은 화도 금을 보지요. 그 다음에 병술도 보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같은 묘를 놔서 우리가 묘를 놓으면 재고귀인 그렇지만 전부가 재고귀인이 아니야. 봤을 때 병술, 정축, 기축, 개미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부명이 많아요. 부명이. 그래서 여러분 고에다가 재를 넣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일단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곳 속에 재를 넣어놨을까? 근데 사실 뭐니 해도 무엇이 중요해? 뭐니가 최고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 옛날 사람들이 사주팔자 분석을 할 때 관을 1순위로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길신, 사흉신을 잡을 때, 사길신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로 잡냐면 재관인식 이렇게 잡아요. 사흉신은 살상거표로 잡고. 그래서 옛날 사람도 재를 이제 1순위로 잡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은 묘를 놔도 병술, 정축, 기축, 개미에는 특별히 어떻다고요? 부자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요 무술도, 임진도 부자가 있어요. 무술은 부동산 부자가 많아요. 실제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를 갖다 놓고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이 사람이 재합이 지장간에 이 정화를 놨으니까 임수랑, 개수를 놨으니까 무토랑, 신을 놨으니까 병화랑, 신을 놨으니까 병화랑, 이렇게 재합이 지장간에서 암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 일주 이외에 지장간에서 이 사람은 큰 부자들이에요.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그래서 일단 그걸 떠나서도 재 속에, 곳 속에 재를 깔았으면 이 사람은 암합이 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돈을 핸들링하는 사람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육식갑자에 의해서 고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봤다고 한다면 고를 비식재 관인의 속에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시자고요. 자, 고는 이 묘는 고인데, 묘가 만약에 비겁이 묘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무술처럼요. 그러면
되게 형제라든가 이 자매 관계가 어떻다고요? 이미 소원해요. 관계가 소원하답니다. 비겁이 묘에 들어오면은요. 두 번째, 식상이 묘에 들어오면은 되게 여명의 입장에서는 자식 관계가 이미 일찍 단절이 돼. 그래서 자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원초 학문으로 보낼 것. 그리고 자식이 식상이 묘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산액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산액은 유산, 낙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자식 가운데 자식 중 누군가가 한 사람이 병약한 자식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물론 한두 명이지만은 어떤 사람이 갑술이에요. 갑술이에요. 여명이에요. 여명. 자, 이 사람은 갑술은 진술충미사고지만 12운송을 보면 12신살을 보면 화개살을 낳죠. 그 지장하니까. 근데 12운송을 보면 양을 낳네요. 그렇죠. 양. 근데 양은 내가 양육하고 내가 보살피는 거잖아. 이 여자 입장에서는 술신 정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정화도 보면 어떻게 돼 있다? 양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나의 자식이 나의 일지 양궁에 들어가 있어. 분명히 여명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 양양해야 되잖아요. 길러야지. 근데 양은 무슨 얘기냐? 양은 내 스스로. 자, 우리가 이 양은 이게 태어나면은 무엇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상속성이라 그랬죠? 부모가 준비해서 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은 이 갑술의 양 자식은 어떤 자식을 놓고 씌울까요? 마마보이예요. 이거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양쪽이 다 양양이죠. 마마보이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가 건사해야 돼. 그러니까 갑술의 자식의 여명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어떻게 돼요? 아프거나 약하거나 내가 건사해야 될 그런 팔자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 그래요. 자, 이렇듯이 식상이 묘에 들어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병술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땠었어요? 토가, 무토가 여기 오면은 묘 속에 무 똑같이 묘로 들어가죠? 자식이 하나가 병약하다는 얘기예요. 양을 낳아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듯이 식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대단히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재성이 묘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자고요. 자, 여러분, 재성이 묘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재고귀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성이 묘에 들어온 경우가 아까 보셨어. 병술이라든가 개미라든가 정축이라든가 이렇게 보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갑오예요. 이 사람은 기토가 정제로 들어와 있네요. 이 속에 보니까 재고는 아니지만 왕지 속에 정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부자일까 아닐까를 우리가 보려면은 갑목이 쉽게 말해서 정제가 합할까 안 할까를 보셔야 돼. 그런데 재고귀인을 우리가 낳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곳 속에 정화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임수하고 합을 안 해도 어떻다고요? 재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반드시 재고를 놓고 있는 사람이 이 지장간에 재를 놓은 사람들은, 묘를 놓은 사람들은 합생을 하지 않아도 돈을 딜하는 사람이야. 근데 만약에 합한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근데 기타 나머지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재합생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부자예요.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듯이 재가 묘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성의 묘는 알부자예요. 알은 rare,
그래서 영어로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부자는 무슨 부자? 부동산 부자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월급 타서 부자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묘에 재고를 깔면요, 은근히 돈 가진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게 어디서? 알에서 나와요. 알에서. 이 묘도 알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쵸? 알에서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거는 사회적 측면에서 그렇고 육친의 측면에서 본다면 남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재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이처가 재고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되게 남명의 입장에서는 처가 어떻다고요? 병약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공방수를 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방수는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니까 기러기, 뭐 주말부부 막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니 해도 재고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요. 요즘 세상이 돈 하는 세상인데 실제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돈 벌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돈은 뜻대로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자식도 돈도 명예도 전혀 뜻대로 되지 않아요. 공부도 뜻대로 되지 않아요. 순리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성이 묘에 들어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고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 지금부터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관성이 묘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관성은 나의 입장에서, 여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배우자, 남편이 되는데, 자, 남편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처럼 어떤 사람이 경진이에요. 어떤 사람은 개미고, 개미는 원래부터 묘를 낳았어. 경진은 원래부터 사고에 화계를 낳았지만 우리는 양이라고 얘기하고,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인성의 양을 낳았다는 건 뭐예요? 벌써 양, 공부가 인성을 낳았잖아. 토생근, 그렇죠? 이 사람은 선생님이야. 원래부터 배워야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개미가 뭐예요? 관이묘에 들어와 있어요. 남편으로부터의 남편으로부터의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받는, 하다못해 실적으로 얘기해서 가정주부인 거예요. 그냥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해. 직장의 차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관성이 묘에 들었다는 것이, 여기는 미정을기가 있고 여기는 진을개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화라고 하는 관이 없어요. 여기는 보니까 이 토라고 하는 관이 들어와 있어요. 둘 다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이런 얘기야. 같은 고야, 사고니까 12운성으로는 틀려요. 12신사 다 고야고, 아니 12운성 12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고야. 근데 내 고 밑에, 내 묘 밑에 진짜 관을 깔았죠. 내 고 밑에 진짜 관을 깔았죠. 이거를 우리는 자좌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자관고는 내 스스로가 깔고 앉아 있어. 무엇을? 관을 깔고 앉아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이런 경우는 자자관고가 아니죠. 자자관고 아니에요. 자자관고는 아니지만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화라고 하는 병화를 우리가 어딘가에서 예를 들어서 불러온다, 아니면 직접 정이 있을 수도 있고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주팔자. 그런데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는 이 관성을 불러와서 대입을 하는 걸 우리가 인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죠. 인종해본 결과 관대라고 하는 관대가 양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경진의 일주는 남편이 관대를 입고 옷을 입고 양 보살핌을 받고 있네요.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인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양 보호를 받으면 뭐예요? 쇠약하거나 나약하거나 아프거나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자자강고는 아니지만 병이 어쨌든 간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로 들어갔지요.
요거를 관이 고에 들어가면서 관고 이렇게 얘기를 해. 관고. 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는 관고고 관이 고에 들어오는 거고 하나는 자자관고야. 직접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 양태가 전혀 틀려요. 뭐 결과는 비슷하지만 하나는 원칙적으로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 하나는 둘로 다 인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미라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자관고가 되면 남자를 고르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시험에서 남자를 최종적으로 골라요. 고르는데 관고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남자를 나의 묘 속에 감춰놨죠. 그렇죠?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힘을 제대로 못 써요. 결혼하면 여자의 힘에 눌려버려요. 근데 여자가 때려서 그럴까요? 아니야. 그냥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멋진 남편이 되니까요. 멋진 남편, 왜? 식상 제사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록을 먹는 남편 정도로다가 아주 멋있는 남편이야. 근데 유야무야 여기 막 파묻힌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누가 이 집안을 가지고 흔들게 되냐면 처음에는 남편이었지만 누구? 여자가 끄는 거야. 여자를 이길 수가 없는 경우가 돼. 근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자자관고가 아니라 여자가 남편을 연필 정도 따라가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행운에서 예를 들어서 고가동착이 되거나 화가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우도 여기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예요. 화계를 놨다, 사고를 놨다, 양묘를 놓은 건 틀리지만 어느 쪽도 내가 가주가 된다고 하는데 틀림없어요. 내가 끌고 간다고 하는데. 근데 이 자체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자자관고는 관을 직접 놨죠. 이 경우는 남자 또는 남편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훨씬 여기보다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창회 가보면 알아요. 자자관고를 놓은 사람들은 동창이 많아. 그러면 어떤 동창들은 아직도 자기가 소녀인 줄 알고 아주 어떻게 얘기를 잘 못해. 근데 자자관고를 놓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없어. 자기가 주도하거나 리드하거나 이런 스타일들이 용감해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의 형태를 한쪽은 자자관고 하나는 관고 그러는데도 둘 다 관성이 없을 때 불러오든 있을 때 자자관고가 되든 둘 다 임묘 현상은 피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관이 임묘 현상은 피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이것을 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성이란 뜻이잖아요. 관성의 임묘 현상 이렇게. 그래서 부성이 임묘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성이 임묘돼 있는 사람들은 첫째, 결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결혼 일찍 늦게 만혼하라 그랬어요. 만혼하라고. 만혼하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가주의 형태예요. 그리고 이 가주의 형태를 갖고 되게 되면은 가주는 두고 뭐예요? 내가 자식 데리고 사는 형국들이에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위해서 남편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가주로 사는 형국이다 보면 나만의 진술 충미가 원래 그렇지만은 나만의 고집과 원칙과 아집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과 대등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꿀리질 않아. 그래서 씩씩해요, 대체적으로. 그러면서도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관고를 놓은 사람들은 되게 놀지를 않는답니다. 아주 일을 열심히 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한다면 관고를 놓은 사람들은 남자 상대로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남자가 하는 일 정도 해서 좋고요. 남자 상대 일 많아요. 그래서 남자 상대 일이라는 건 젊어서 일을 할 때 뭐예요?
남자 많은 조직체 있잖아. 이 속에서 일하면 되시는 거지.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술 장사밖에 없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 아, 굳이 그것만 있을까? 아니라고. 남자 상대를 하는 거는 남자 옷만 팔 수도 있고, 남자를 상대는 마사지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얼굴 그 뷰티 케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남자 상대로 한 무슨 진짜로 뭐 큰 조직체 같은데 뭐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많다고요. 그래서 남자를 상대로 한 이런 일들도 굉장히 잘 맞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고, 자자 관고를 넣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자수성가형들이에요. 열심히 근면해 아주, 그런데 잘 살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특히 그러면서 관고를 놓게 되면은, 관고, 자, 관이 고에 들어갔다면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무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하늘은 한쪽을 무력하게 하면 어떻게 줘요? 내 스스로가 일을 해서 돈을 벌게 하든, 또한 제국 귀인에 의해서 그 어떤 그 돈을 많이 벌게끔 하는 천우신조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고를 놓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자수성가해서 근면성실하게 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고가 이미 제고 귀인에 놓이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병술, 정축에, 무술, 기축에, 그 다음에 임진의 개미들을 봤지만, 이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서울에 보면은요, 이런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사주팔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12운승의 묘라고 하는 것은 공부할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지만은 여러분은 특히 이렇게 관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성인묘라든가 자자관거라든가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인성이 묘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인성이 묘는 육친의 관점으로 보면은 모친이에요. 모친이 묘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되게 모친이 묘에 들어오면 음덕이 없어요. 음덕은 기대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가 묘에 들어와 있어. 자, 이걸 보세요. 묘는 목화토금수의 수의, 그렇죠? 완전히 이제 절 앞에 놓인 수에, 그렇죠? 이런 관계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사고, 즉 생각의 영역들이에요. 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묘라고. 근데 이 인성이 묘에 놓여 있으면은 공부에 대한 탤런트는 어떻게 돼? 굉장히 높아요. 지능이 높아요. 그래서 인성이 묘에 들어와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만학도가 많아요. 왜? 항마가 딸려, 초년기에. 소년기에 내 스스로 공부를 하고자 해도 여러 가지가 따른단 말이죠. 근데 나이 들면서 어떻다고요? 만학의 기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공부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일지에 묘를 놓은 사람들이 특히 한의사가 많아요. 그리고 또 특히 활인업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지에 진술 충미를 놓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여타의 어떤 운성에 놓인 사람보다도 훨씬 많이 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묘 자체가 공부예요. 생각이고 침잠이고, 그런데 인성이 공부에 들어도 공부에 걸씬 들렸겠죠. 공부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육식갑자 중에서는 계유, 정묘, 되게 이 계유라든가 정묘를 놓게 되면, 제가 무조건 그랬어요. 일지가 무조건 병에 들어오거나 장생에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뭐라고 얘기를 했죠? 학당, 귀인, 이렇게 얘기를 했어. 무슨 귀인요? 학당. 그래서 여러분 뭐 학당 귀인이니, 그 다음 문창 귀인이니, 문곡 귀인이, 그런 어려운 용어들을 외우실 필요가 하나가 없어.
일지가 12운성의 병 또는 장생에 놓여있다면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업한다고 한다면 되게 내 전문, 나 1인 기업 막 이렇게 해서 하는 프로페셔널한 사업들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제조업하고 생산업 이런 쪽에 들어가면 되게 팔자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병, 이렇게 생이라든가 병에 놓은 사람은 공부, 그 중에서 정묘, 계유는 병, 무슨 병? 공부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렇듯이 우리가 인성이 묘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공부에 관해서는 굉장히 향약심이 강한 사람들이야. 향약심은. 근데 공부 자체가 항마가 따른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물론 공부를 잘해서 무슨 박사가 됐다, 무슨 교수가 됐다 하는 건 별개로 치더라도 공부에 관해서는 대단히 탤런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12운성의 묘라고 하는 것은 12신살의 화개살을 의미하지만, 12신살의 화개살은 삼합에 의해서 거지장화해서 화개살이지만, 12신살은 문자 그대로 지지의 동태만 보는 거고,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간지의 동태예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신살에 가서는 제가 두 가지를 분류해서 실행과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체와 용을 분리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방법을 배우실 텐데, 어쨌든 12운성의 묘라고 하는 것은 12신살의 화개와는 엄연한 의미에서는 진술충미 사고가 같지만은 적용의 면에서는 전혀 틀리다. 적용의 면에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제 한번 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